원자의 존재를 증명하다 외롭게 사라진 물리학자 루트비 볼츠만을 소개합니다. 모두가 가상이라 비웃었던 원자를 수학으로 증명해낸 천재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06년 9월 5일 이탈리아 북부에 아드리아 해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 두이노. 바람이 조용히 불고 바다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 남자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오직 하나의 주장에 바쳤습니다. 원자는 존재한다.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동료 과학자들은 그를 조롱했고 학계의 권위자들은 그의 이론을 헛소리로 치부했습니다. 그는 반박당하고 무시당하고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고 불과 2년 뒤 세상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그가 옳았다고. 그의 이름은 루트비 볼츠만. 이것은 진실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학의 역사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844년 2월 20일 오스트리아 빈 루트비 에두아르트 볼츠만은 세무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특별히 가난하지도 않은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수학 문제를 보면 다른 아이들이 고개를 젓는 순간 볼츠만의 눈이 빛났습니다. 숫자와 공식이 그에게는 마치 언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이 원래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22세, 그는 빈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도교수는 요제프 슈테판, 당시 오스트리아 최고의 물리학자였습니다. 슈테판은 제자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학생은 언젠가 나를 능가할 것이다. 그 말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볼츠만은 빠르게 성장해 스튼과 함께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완성합니다.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많은 빛과 열을 방출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법칙으로 오늘날 별의 온도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천문학의 기초 공식입니다. 그는 그라츠 대학, 빈 대학, 위넨 대학, 라이프치히 대학을 오가며 교수직을 역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강의는 생동감이 넘쳤고 복잡한 개념을 마치 이야기처럼 풀어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만 보면 볼츠만은 완벽한 성공 스토리의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후반 과학계에는 거대한 논쟁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가? 지금 들으면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1870년대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질 수도 측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원자를 실제 하는 물질이 아니라 계산의 편의를 위해 가상의 도구로 만들어진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평균이나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수학적 개념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볼츠만은 이 논쟁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원자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수학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먼저 그는 기차 속 수십억 개의 원자들에 주목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는 질소와 산소 분자들이 가득합니다. 볼츠만은 물었습니다. 이 분자들은 얼마나 빠르게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그는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의 연구를 발전시켜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완성했습니다. 기차의 분자들이 어떤 속도로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곡선. 마치 시험 점수 분포처럼 대부분은 평균 근처에 몰려있고 극단적으로 느리거나 빠른 분자는 드물게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체를 설명하는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억 개의 원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통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여준 최초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볼츠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왜 세상은 항상 더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커피는 항상 식습니다. 뜨거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방은 어지러워지기만 합니다.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향수 한 방울을 방에 뿌리면 방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다시 한 점으로 모이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 무질서함이 항상 증가한다는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당시 과학자들도 이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볼츠만은 그 이유를 원자에서 찾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 안에 향수 분자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처음에 모두 한쪽 구석에 모여있는 상태. 이 배열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분자들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진 상태, 와 같은 배열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천문학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분자들이 무작위로 움직인다면 자연스럽게 경우의 수가 많은 상태, 즉 더 퍼진 상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은 우주의 신비로운 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확률 때문이었던 겁니다. 볼츠만은 이것을 단 하나의 항정식으로 압축했습니다. S는 K log W, S는 엔트로피, K는 볼츠만 상수, W는 가능한 미지석 상태의 수. 이 단순해 보이는 수식 하나가 연력학, 통계역학, 양자역학, 정보 이론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훗날 아인슈타인은 이 방정식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츠만의 통계역학은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 중 하나이다. 하지만 볼츠만이 이 이론을 발표했을 때 세상의 이론은 정말 안타깝게도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볼츠만의 이론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곧 수용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과학계에는 강력한 반원자론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에너지론자라고 불렀는데 세상의 근본은 원자가 아니라 에너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영의 중심에 두 명의 거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른스트 마흐.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마흐는 당시 유럽 지식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실증주의자였습니다. 오직 감각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만이 과학적 사실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흐는 볼츠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원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볼츠만이 없다고 말하자 마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비렐름 오스트발트.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자 당시 독일 화학계의 대부였던 오스트발트는 학회에서 공개적으로 볼츠만을 반박했습니다. 1895년 리벡에서 열린 독일 자연과학자 학회. 이 자리는 사실상 볼츠만과 오스트발트의 대결로 기억됩니다. 볼츠만은 자신의 이론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수식을 보여주고 논리를 제시하고 예측값이 실험과 일치함을 증명했습니다. 청중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발트가 반박에 나서자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원자가 존재한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 볼츠만의 이론은 가설에 불과하다. 학계의 주류는 오스트발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볼츠만은 학회 이후 제자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내 논증이 완벽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싸움이 수십 년간 반복되었습니다. 볼츠만은 논문을 쓰고 강의를 하고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돌아오는 것은 무시, 조롱 혹은 냉담한 침묵이었습니다. 볼츠만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물리학자 아놀드 존머벨트는 훗날 회고했습니다. 볼츠만은 자신의 이론에 대해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그에게 그의 이론은 곧 그 자신이었다. 그것이 볼츠만의 가장 큰 취약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과 자아를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론이 공격받으면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찾아오는 손님 같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지 느끼는 탈진감, 논쟁에서 돌아온 뒤에 허탈감. 하지만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2차례 정신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면장애, 심각한 우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의심. 수십 년을 바친 이론이 헛소리였다면? 자신의 인생 전체가 오리였다면? 볼츠만은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이론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서 그날을 볼 수 있을까?
그 물음은 비극적이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1906년 여름, 볼츠만은 아내 헨리에트의 딸 엘자와 함께 이탈리아 두이노로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두이노는 아드리아의 연안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오래된 성과 깎아지른 절벽,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 그의 몸은 이미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심각한 두통과 시력 저하, 천식,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 강의를 계속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휴가였습니다. 바다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9월 5일 오후 아내와 딸이 수영을 하러 나간 사이 볼츠만은 홀로 방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62세의 물리학자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역사의 잔인한 아이러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볼츠만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1년 전인 1905년, 스위스 특허청에서 일하던 26살의 무명 직원이 논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 논문의 주제는 브라운 운동이었습니다. 1827년 식물학자 로버트 브라운이 발견한 현상, 물 위에 떠있는 꽃가루 입자가 이유 없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 아무도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물 분자들이 꽃가루를 끊임없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즉, 원자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1908년 프랑스 물리학자 장 페랭은 정밀한 실험으로 아인슈타인의 예측을 완벽하게 확인했습니다. 원자는 존재했습니다. 볼츠만이 평생을 바쳐 주장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볼츠만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던 오스트발트조차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틀렸다. 원자론자들이 옳았다. 많은 끝까지 원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1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볼츠만은 그 어떤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 2년 일찍 포기했습니다. 오늘날 볼츠만의 이름은 물리학 어디에나 있습니다. 볼츠만 상수 K는 모든 물리학과 화학 교과서의 첫 장에 등장합니다. 볼츠만 방정식, 기체 움직임 또는 반도체의 작동 원리, 그리고 플라즈마와 관련된 물리학의 기초에서 하나하나 다루게 됩니다. 볼츠만 분포는 딥러닝의 볼츠만 머신이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별의 온도를 계산하는 천문학의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현대 물리학의 절반은 다시 쓰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중앙 묘지, 볼츠만의 묘지는 크지 않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 그리고 단 하나의 수식, S는 K 로그 W,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볼츠만의 이야기는 단순히 비운의 천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볼츠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장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학자의 역사는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장 외로운 목소리가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 그리고 진실은 기다려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마지막 선택은 더욱 깊은 아쉬움과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단 2년만 견뎌냈다면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인정을 눈으로 보고 명예를 회복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 외로워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어땠을까요? 버텨내고 살아 숨쉬는 한 내가 증명하고자 했던 진실과 가치는 반드시 빛을 발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고독과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는 것, 그것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가장 소중한 기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루트비 볼츠만의 생애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